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나가죠. 자, 문제 7번은 여기 특수 가연물을 갖다가 저장하는 요 창고에다가 포소화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죠. 조건을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그래서 요 창고의 요 창고의 크기가 가로가 20m, 세로가 10m라는 거죠. 그래서 가로가 20m, 세로가 10m. 자,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를 정방향으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죠. 포 원액은 3% 수성막포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전량정은 35m, 그 다음에 펌프의 효율은 65%, 여유율은 10%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자, 물음 1번은 필요한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량을 물어본 거죠. 자, 여기 지금 정방향으로 설치한다고 그랬으니까 정방향이라는 것은 헤드 간의 요 거리하고 요 헤드 간의 거리를 우리가 S, 그래서 여기 가지관과의 사이의 거리, 요것도 마찬가지로 S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사각형, 이게 바로 정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정방향으로 설치할 때 헤드 간의 거리 S는 2R의 코사인 45도죠. 그래서 여기 수평거리 R 값은 화재 안전기준에 보면 2.1m를 적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물음 1번에서 헤드의 개수, 이건 정방향이니까 헤드 간의 거리 2 곱하기 2.1에다가 뭐를 곱해요? 코사인 45도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97m가 나오죠. 즉 헤드 간의 거리, 그 다음에 가지관의 거리, 요것도 마찬가지로 2.97이죠. 자, 그러면 가로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 요놈은 가로의 길이가 지금 20m죠. 자, 헤드 간의 거리 2.97m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6.73이 나오죠. 자,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절상을 해서 정수로 표기해야 되니까 여긴 가로는 7개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세로에 필요한 요 헤드의 개수는, 세로는 길이가 10m죠. 마찬가지로 2.97m로 나눠주면 이게 3.37개가 나오죠. 자, 정수로 표기하니까 무조건 절상해서 정수로 하면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필요한 요 헤드의 개수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7개 곱하기 4개죠. 그래서 총 28개가 필요한 헤드의 그 소요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헤드의 개수는 28개가 필요한 거죠. 다음 물음 2번 가죠. 자, 물음 2번은 수온의 저수량을 물어본 거예요. 자, 수온의 저수량을 계산할 때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일 경우에는 이 헤드의 개수에다가 헤드의 그 표준 방사량이죠. 그래서 이 표준 방사량의 단위는 리터 퍼 분 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헤드 한 개가 1분당 몇 리터씩 방사가 되느냐, 이게 바로 표준 방사량 K값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몇 분 동안 방사해야 돼요? 10분간 방사하는 거죠. 기준 시간이. 여기에다가 물의 농도를 갖다 곱해주면 수온의 양이 나오는 거죠. 자, 헤드의 개수 28개죠. 자, 표준 방사량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있죠. 이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표준 방사량 요 K값은요 75리터 퍼 분이죠. 즉 헤드 한 개가 1분에 방사해야 할 그 방수량은 75리터예요. 그래서 요 K값 75를 갖다 대입해 주면 되죠. 여기에다가 10분, 그 다음에 물의 농도는 포 원액이 지금 3%니까 나머지 97%는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97%가 물이니까 여기다 0.97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20370.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 단위가 지금 리터죠? 그러니까 당연히 리터가 나오는 거죠. 답란은 그 세제곱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1000으로 나눠주면 20.37 세제곱미터가 바로 수온의 저수량이 되는 거죠. 20.37. 다음 물음 그 3번으로 가죠. 자, 물음 3번은요. 포 원액의 양이에요. 요거는 그 수온의 저수량하고 구하는 방법이 거의 유사하죠. 자, 포 원액의 양은 헤드의 개수에다가 표준 방사량 리터 퍼 분개죠. 여기에다가 기준 시간 10분, 여기에다가 약재 농도를 갖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죠. 식에다 여러분이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헤드의 효율 개수는 28개죠. 표준 방사량은 75 리터 퍼 분개죠. 기준 방사시간 10분. 여기에다가 약재 농도 3%니까 0.03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이게 630리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포 원액의 양은 요건 630리터. 다음에 물음 4번은 펌프의 요 분당 토출량이에요. 원래 요 펌프의 분당 토출량은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 수용액의 양이죠. 근데 요거는 좀 특이하게 출제자가 조건을 주었어요. 포 원액의 양은 토출량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만 토출해 주는 걸로 계산을 하라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수용액 양이에요. 100%예요. 근데 여기서 물의 토출량을 하니까 97%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펌프의 토출량은요, 이 헤드의 개수에다가 표준 방사량 리터 퍼 분개죠. 이게 바로 펌프의 분당 토출량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포 원액의 양은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헤드의 개수 28개죠. 헤드의 그 표준 방사량 75죠. 여기에다가 원액의 양은 제외하니까 물의 양, 토출량이니까 0.97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은 2037 리터 퍼 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세제곱 퍼 그냥 교재에 그대로 나온 대로 2037 리터 퍼 분이 되는 거죠. 자, 물음 5번은 전동기 출력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동기 출력은 물비중량 1000이죠. 그 다음에 Q, 펌프의 토출량 세제곱 퍼 세크죠. 여기에다 전량정, H, 미터죠. 요걸 킬로와트니까 102로 나눠주고, 펌프의 효율로 나눠주고, 전달계수 K를 곱해주면 되죠. 자, 식에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물비중량 1000이고, 펌프의 토출량은 요거죠. 2037 리터 퍼 분이니까 요걸 세제곱 퍼 세크로 하면 2.037 세제곱 퍼 1분은 60세크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펌프의 토출량이에요. 여기에다 전량정 35m로 하라고 되어 있죠. 자, 킬로와트니까 102로 나눠주고, 자, 효율은 65%니까 0.65로 나눠주고, 전달계수 K는 지금 10% 여유율이죠. 자, 10% 여유율이라는 것은 전달계수 요 K를 110%로 하라는 거예요. 자, 110%니까 100으로 나눠주면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킬로와트 계산하면 이게 19.71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풀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출제자가 이렇게 조건을 주면 조건이 화재 안전 기준보다는 조건이 우선이라는 거 꼭 여러분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다음 여러분 이거 상세 해설에서 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요.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경우 정방향으로 할 경우는 헤드의 헤드 간의 거리는 2 아래 코사인 45도인데 요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 요 수평 거리 값은 2.1m로 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2.1m를 적용을 해줘야 되죠. 그다음에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요 수온의 양 계산할 때 헤드의 개수, 표준 방사량, 방사 시간, 물의 농도인데 방사 시간은 10분으로 하라고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 표준 방사량은 75리터 per 분, 헤드 한 개당. 이것도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여기 교재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이 여기 특수 가연물 저장 취급 장소에 바닥 1제곱미터당 방사량이 수성막포가 요게 3.7이 아니고요. 얼마예요? 요게 6.5예요. 이거 5타니까 여러분이 수정을 좀 해주시면 되죠. 다음 8번 가죠. 자, 8번은 조금 복잡한 문제예요. 자, 8번 문제 보면은요. 다음 그림은 어느 스프링클러 설비의 아이소메트릭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죠. 이 도면과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이 헤드 A만 개방되었을 때 실제 방수량을 계산하는 거죠. 자, 조건에 보면은 펌프의 양정력, 토출 압력은 토출량하고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펌프의 토출압은 얼마로? 0.3메가파스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펌프의 토출 압력은 0.3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이 헤드의 방출 계수는 90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배관의 마찰 손실 계산식은 헤이전 윌리엄스 공식인데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배관에 호칭 구경별 안찌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배관 부속하고 요 밸브류의 등가 길이 값이 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지관하고 헤드관의 마찰 손실 무시되어 있죠. 자, 그림을 잘 보시면은 지금 여기 헤드 요 A만 개방되는 거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다른 헤드는 개방이 안 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교재에 보면 산출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산출 근거 보면 여기 25mm에 대한 산출 값이 미리 나와 있죠. 요대로 여러분이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25mm를 보면은요, 여기 헤드가 보면 여기 요 A 헤드하고 여기 있는 2번 헤드, 또 여기 3번 헤드, 여기가 지금 25mm가 이렇게 두 가운데인데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요 밑에서 펌프 쪽에서부터 계산하는 것이 가장 편해요. 그래서 펌프 쪽에서 보면은 여기 100mm 있죠. 그래서 여기 또 100mm 있죠.
그래서 100mm는 어디까지냐면 요 알람 밸브까지가 여기까지가 100mm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00mm의 직관의 길이를 보면은요, 여기 0.3m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체크 밸브하고 게이트 밸브 사이, 여기 0.3m 있고, 여기 펌프하고 체크 밸브 사이에 또 0.2m 있죠. 그래서 0.2m. 그다음에 이 체크 밸브는 이건 직관이 아니죠. 그래서 직관은 지금 여기 0.2m가 직관이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체크 밸브하고 게이트 밸브 사이, 이게 직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관의 길이는 0.2m, 그다음에 0.2m에서 직관의 길이는 0.4m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 부속은요, 여기 보시면 여기 체크 밸브가 있죠. 관 부속. 그래서 여기 게이트 밸브 들어가죠. 여기 알람 밸브 들어가죠. 그래서 관 부속은 여기 체크 밸브 하나, 그 다음에 게이트 밸브 하나, 알람 밸브 하나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등가 길이는 표에서 구하면은요, 체크 밸브 100mm짜리죠. 그래서 이 체크 밸브 100mm는 조건에 보면 8.7m로 나와 있죠. 8.7m 해서 한 개에다가 8.7을 곱하면 8.7m. 다음에 게이트 밸브 한 개는 0.7m로 나와 있죠. 그래서 1 곱하기 0.7 하면 게이트 밸브의 등가 길이는 0.7m. 다음에 알람 밸브는 한 개인데 상단관기 등가 길이가 8.7m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8.7m에서 요 100mm에 대한 총 그 등가 길이를 산출하면 총 등가 길이는요, 직관의 길이하고 관 부속을 직관으로 환산하는 걸 다 합친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18.5m가 100mm에 대한 그 직관하고 등가 길이의 총 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5mm 가죠. 자, 65mm 보면 여기 65mm는 어디까지냐면은 여기까지죠. 여기 T가 하나 있죠. 여기 T를 보면은요, 지금 여기가 65mm예요. 그럼 반대도 당연히 여기도 65mm죠. 근데 물이 지금 흐름이 어떻게 돼요? 직선으로 물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표에 보면 T 측류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T 측류라는 것은 T 분류하고 같은 거예요. 분류 T. 그래서 지금 요 직류 T에 대한 등가 길이 값이 없기 때문에 요 직류 T는 여러분이 무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T가 직류 T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시하면 돼요. 여기도 T가 있죠. 이 T도 직류 T죠. 그래서 물의 흐름은 지금 여기 펌프에서 토출돼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 A헤드까지.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건 직류티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 보시면 여기 T가 하나 있는데 여기 T. 물의 흐름이 이렇게 꺾이죠. 꺾이니까 요거는 물의 흐름이 이렇게 꺾이니까 요거는 T 측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T가 있죠. 요 T는 여기 헤드가 설치된 T, 이건 직류 T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T도 직류 T죠. 그렇기 때문에 요 직류 T는 다 여러분이 무시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T에 대한 그 등가 길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요 부분밖에 없는 거죠. 요 부분만. 그래서 이 T는 여러분이 무시하면 돼요. 그래서 요 65mm는 여기 직관의 길이 여기 3m가 있죠. 여기 5m가 있죠. 그래서 직관의 길이는
예, 5m하고 요 3m 더하면 예, 8m가 직관의 길이가 되죠. 근데 관 부속은 여기 엘보가 있죠, 엘보. 그래서 엘보, 90도 엘보가 지금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90도 엘보의 등가 길이 65mm짜리는 표에 보면은 90도 엘보 65mm 2.02m라는 거죠. 그래서 총 등가 길이의 합은 10m가 되는 거죠. 다음은 그 50mm로 가죠. 자, 50mm는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직관의 길이 2m. 그 다음에 여기, 예, 직관의 길이 50mm는 2m 밖에 없네요. 그래서 직관의 길이 2m.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40mm로 가죠. 자, 40mm 여기 직관 2m 나오죠. 그래서 40mm에 요 직관 2m. 그다음 여기 올라가는 부분, 여기 40mm에 0.15m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0.15. 그래서 더하면 2.15m가 직관의 길이 40mm. 그다음 여기 보면 여기에 뭐가 걸려요? 90도 엘보가 하나 있죠. 그래서 90도 엘보 한 개. 이게 1.3m죠. 등가 길이.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T가 요 놈이 지금 40mm로 올라간 거죠. 자, 그런데 여기 32, 32를 써면 좋은데 이런 T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T. 요건 여러분 꼭 현장 그 실무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잘 몰라요. 자, T는요, 요쪽이 구경이 A면 반대편도 당연히 요건 같은 A예요, 구경이. 예를 들면 여기가 65mm다. 그럼 이쪽 구경도 당연히 65mm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을 구경을 B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항상 요 A의 구경은요, B의 구경하고 같거나 크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A가 지금 65mm니까 요 B 쪽에 적용할 수 있는 구경은요, 65mm 아니면 요거보다 작은 50mm 아니면 40mm, 32mm 이런 T는 있는데 요 B가 A보다 큰, 예를 들면 여기다 80mm,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요 A의 구경은 서로 같고 A의 구경은 B의 구경과 같거나 크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든가 이해를 하든가 하면 돼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냐면 이렇게 팔을 두 개 이렇게 오므리면은요, 이 목을 B의 그 구경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지금 팔 양쪽을 A의 구경이라고 하면 A의 구경, 팔의 직경은 목의 직경보다 굵죠.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요 T의 층 여기 40mm면 당연히 여기 32가 없고 요건 당연히 40, 여기도 40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T는 층류예요. 이건 40mm에 적용이 되니까 2.5m가 되는 거죠. 다음 32mm로 가죠. 자, 32mm는 여기 직경 1m밖에 없죠. 그래서 32mm는 직관 1m밖에 없어요. 그래서 합계가 1m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여기 25mm, 요건 미리 주어진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관 여기 2m, 2m에서 4m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90도 엘보가 하나 걸리죠. 그래서 90도 엘보 상단관 길이가 0.8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걔가 4.8m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쉽고요. 그 다음에 요 100원의 마찰 손실 산출하는 거 있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 25mm 요 계산한 값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25mm의 요 델타 P는 어떻게 나왔느냐? 요건 6 곱하기 10의 4승에다가 곱하기 Q의 제곱이죠. Q는 모르니까 그대로 Q의 제곱. 자, 조도는 120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120의 제곱. 그 다음에 25mm는 실제 내경값이 표 조건 4에 보면 28mm로 나와 있죠. 그래서 28mm에 이게 5승이 되는 거죠.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2.421에 10의 마이너스 7승에 Q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요 값을 지금 이렇게 구했으니까 나머지도 똑같이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상수는 지금 6 곱하기 10의 4승은 같고 요거는 항상 같은 거죠. Q도 마찬가지죠. Q도 마찬가지예요. 뭐만 틀린 거예요? 요 구경, 실제 내경값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32mm의 실제 내경이 37mm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40mm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값이 변함이 없는 거죠. 40mm는 실제 내경이 43mm에서 43의 5승으로 나눠준 거죠. 50mm도 마찬가지예요. 요 값은 다 똑같죠. 그래서 50mm의 실제 내경은 54mm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65mm도 요 상수값은 같죠. 그래서 65mm는 실제 내경이 69mm, 요거의 5승에서 이 값이 나오는 거죠. 자, 100mm도 마찬가지죠. 요건 상수. 100mm의 실제 내경은 107mm, 요거의 5승. 그래서 요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등가 길이 산출했죠. 자, 그러면 여기 배관의 마찰 손실을 여러분이 A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배관의 마찰 손실을 여러분이 A라고 하고요. 등가 길이를 여러분이 B라고 하면 마찰 손실 압력은요. 요 C는 A 곱하기 B를 한 값이 바로 이 값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2.4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Q의 제곱에다가 여기 4.8m를 곱하면 1.1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Q의 제곱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러분이 계산하면 돼요. 32mm의 배관 1m당 마찰 손실 압력에다가 배관의 그 길이 1m를 여러분이 곱하면 이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m를 곱한 거예요. 여기에 1m에다가 요거 배관의 그 1m당 마찰 손실 압력. 40mm도 마찬가지죠. 총 배관의 길이 5.95m에다가 배관 1m당 마찰 손실 압력 요 값을 갖다 곱해 준 거죠. 50mm도 마찬가지예요. 직관 2m죠. 그래서 2m에다가 1m당 마찰 손실 압력 이런 거 갖다 곱해 준 거죠. 65mm 직관의 길이 10m 나왔죠. 그래서 10m에다가 1m당 마찰 손실 압력 이놈을 곱하면 총 마찰 손실 압력이 나오는 거죠. 100mm도 마찬가지예요. 직관 18.5m 나왔죠. 1m당 마찰 손실 압력 이놈을 곱해주면 총 마찰 손실 압력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물음 2번은 배관의 그 총 마찰 손실을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배관의 총 마찰 손실은요,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계산한 요 마찰 손실 압력 25mm, 그 다음에 여기 32mm, 그 다음에 40mm, 그 다음에 50mm, 그 다음에 65mm, 요 100mm, 요걸 다 더하면 1.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 곱하기 Q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요게 바로 배관의 총 마찰 손실인데 지금 A에 대해 방수량은 현재 모르고 있는 거죠.
다음 물음 3번은 실층고 낙차 환산수도예요. 자, 실층고 낙차 환산수도라는 것은 이 펌프에서부터 요 A 헤드까지 거리죠, 수직거리. 요게 실층고 낙차 환산수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헤드까지의 수직거리 한번 계산해 보죠. 자, 여기 0.2m가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0.2m가 나온 거고요. 다음 보시면 체크밸브 0.3m가 올라갔죠. 그래서 0.3m. 다음 여기 직관 0.2m가 올라갔죠. 그래서 0.2m. 그 다음에 체크밸브하고 게이트 밸브하고 알람 밸브의 요 높이가 0.6m죠. 그래서 0.6m가 또 올라간 거죠. 그 다음 65mm가 여기 3m 올라간 거예요. 3m.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로 수평으로 간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여기서는 수평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수평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몇 미터냐? 요게 지금 0.15m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이게 수평으로 올라갔다가 올라간 거죠. 0.15m. 그래서 여기 0.15m를 더해준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실층고 낙차 환산수도 계산하면 여러분이 4.45m가 나오는 거죠. 다음 물음 4번은 방수량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방수량 계산은 조건에 나와 있죠. 요 K값은 90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조건에. 그래서 요 K값은 헤드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수량 구하는 공식 Q는 K 루트 CP죠. 그래서 요 P는 단위가 메가파스칼을 갖다 대입을 하면 방수량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헤드의 방수 압력은요. 펌프의 토출 압력 0.3메가파스칼이죠. 펌프의 토출 압에서 실층고 낙차 환산 수두압 지금 4.45m 나왔죠. 아까. 수직거리가. 그래서 4.45m니까 100m가 1메가파스칼이니까 요걸 메가파스칼로 하면 100으로 나눠주면 0.045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즉 4.45m니까 여러분이 요 100m가 이게 1메가파스칼이죠. 그러니까 4.45m는 요거는 메가파스칼로 하면 100으로 나눠주면 0.045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펌프의 토출압 0.3 메가파스칼에서 실층고 낙차 환산 수두압 즉 4.45m니까 이걸 메가파스칼로 하면 0.045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0원의 마찰 손실압을 더해서 빼줘야 되죠. 그래서 100원의 마찰 손실압은 1.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Q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 놈을 계산하면 0.3에서 0.045 빼면 0.255가 나오죠. 그 다음에 0.255가 나오고, 이걸 또 마이너스니까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바로
헤드의 방수 압력이에요. 요 놈이 바로 그 P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갖다가 여러분이 대입을 해주면 돼요. Q는 K 90에다가 루트 10P니까 요게 바로 방수압 P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요거를 풀면 되는데 여기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을 갖다 제곱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 Q를 제곱을 해주면 Q의 제곱, 오른쪽도 제곱을 해주니까 90의 제곱, 가로, 루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10 곱하기 0.25는 2.55가 되죠. 마이너스, 요 10을 곱하면 여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Q의 제곱은 요거 각각 곱하면 2065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0.1166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Q의 제곱 계산하면은 이 값이 나오는데 Q의 제곱이니까 양변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루트 씌워주면 Q의 제곱이니까 Q 루트 1.1166분의 2065 해서 방수량이 136.04 리터 퍼 분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방수압을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방수압력은 요 헤드 압력이죠. 헤드의 방수압력인데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자, 펌프의 토출압 0.3이었죠.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실층고 낙차 환산 수두압 0.045 메가파스칼. 자, 요게 바로 배관상 마찰 손실 압력이죠. 그래서 아까 방수량을 Q의 제곱으로 했는데 방수량 계산했으니까 갖다 대입을 한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헤드의 방수 압력, A 헤드의 방수 압력이 0.28 메가파스칼이니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답을 하면 0.23이 나오는 거죠. 자, 8번 문제는 문제만 복잡하고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계산을 하다 보면은 뭔가 하나 좀 잘못할 수가 있어요.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여러분이 이건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 빨리 풀어봐요. 빨리 푸는 거지 처음 이거를 접한 사람은 절대 빨리 못 풀어요. 다음 그 9번 나가죠. 자, 9번은 전역 방출 방식의 요 CO2 소화 설비를 설치했는데 과압 배출구의 면적을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방호구역이면 여기에다가 CO2를 방사하면은 실내 압력이 좀 올라가겠죠? 왜 그러면 그 기체 CO2를 방사하면은 그럼 여기 어떤 대구부라든가 약한 부분은 파손의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 안에 적정한 압력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요 과압 배출구 있죠? 요 과압 배출구 면적을 갖다 계산하는 요 공식은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상수가 2399고요. CO2의 그 유량 킬로그램 퍼 분이죠. 요거를 루트 P 허용 압력인데 P는 킬로파스칼이죠.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식에다 여러분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CO2의 유량 Q 값이 나와 있죠. 250 킬로그램 퍼 분. 그 다음에 허용 압력 2.4 킬로파스칼 P 값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과압구의 배출구 면적 요 A는 239 상수에다가 CO2의 그 유량 250kg per 분 대입을 해주고요. 루트 허용 압력 2.4 킬로파스칼로 나눠주면 미리의 제곱이 나오죠. 요거 제가 아까 저기 과압 배출구 면적 이게 미터의 제곱이 아니고 이게 미리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미리의 제곱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1m는 미리로 하면 1000ml죠. 자, 그럼 여기 미리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거 미리의 제곱을 미터의 제곱, 다시 말해서 1m의 제곱은 10의 몇 승에 6승 미리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걸 미터의 제곱으로 하려면 10의 6승으로 나눠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04 미터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10의 6승으로 나눠주면.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